밤마다 나와 함께 있어줘요. 간병 말고 그냥 같이 있어줘요. 무슨 뜻이신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계에서 시작된 계약이 두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계산으로 시작해 진심으로 끝난 이 이야기는 어느 재벌 회장과 간병인의 은밀한 동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불규칙하게 울리는 휴대폰 알림음이 윤서연의 잠을 깨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창밖으로 서울의 흐릿한 불빛만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또 늦었네. 서연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는 11살 아들 민준이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방바닥에 흩어진 청구서들이 서연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병원비, 학원비, 전세 만기 통지서 모두 붉은색 글씨로 마지막 통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온 문자 하나가 화면에 반짝였죠. 고액 간병인 모집, 조건밤 근무 전담, 보수 1억 원. 서연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어요. 1억 원이라니 믿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아도 내용은 변함없었죠. 사기겠지. 서연은 중얼거렸지만 손은 이미 회신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오전에 병원 당직, 오후에는 요양원 파트타임으로 뛰어야 했기에 면접은 저녁에나 가능했습니다. 겨우 끼워 맞춘 일정대로 서연은 해가 저물 무렵 주소지에 도착했어요. 서울 외곽,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높은 담장과 보안 카메라로 둘러싸인 대저택 앞에 서자 서연의 마음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쇳소리가 나는 여자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렸습니다. 윤서연 씨 맞으신가요? 들어오세요. 거대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정갈하게 손질된 정원 사이로 난 돌길을 따라 본체에 도착하자 중년 여성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문숙입니다. 방문요양센터 소장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문숙은 서연을 안내하며 말을 이었죠. 회장님은 위층에 계십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하시지만 특별한 요청이 있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넓은 계단을 따라 올라갔어요. 2층 복도 끝 커다란 문 앞에서 박문숙이 멈춰 섰습니다. 준비됐나요? 서연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박문숙은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어둑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회장님, 윤서연 씨가 왔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재만 회장의 얼굴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이 차분했어요. 78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인상이었죠. 앉으세요. 짧은 한마디와 함께 오재만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자리에 앉자 박문숙은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경력이 꽤 되는군요. 오재만은 서연의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8년 차입니다. 서연의 대답에 오재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간병 경험은요? 말기 암 환자, 중풍 환자, 치매 환자 모두 경험 있습니다. 서연이 차분히 답했지만 오재만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어요. 당신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오재만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어떤 일인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밤마다 나와 함께 있어줘요. 간병 말고 그냥 같이 있어줘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신지. 오재만은 말을 끊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저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할 뿐입니다. 말벗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기간은요? 3개월.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계약금 2천만 원, 완료 후 나머지 8천만 원. 서연의 숨이 잠시 멎었어요. 1억 원이라니 아들 민준이의 수술비와 새 전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재만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눈빛이 마음에 들었어요. 당신은 계산적이고 냉정하죠.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깜빡였어요. 그건 칭찬인지 비난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결정은요? 오재만이 물었어요. 서연의 머릿속에 민준이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야윈 모습,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 수락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오재만의 침실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넓은 침대 위 오재만은 책을 읽고 있었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서연은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 하지만 돌아갈 길은 이미 없었습니다. 해시태그 2장. 오전 6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윤서연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의자, 똑같은 위치였어요. 오재만은 이미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오재만이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틀째였습니다. 서연은 아침마다 집으로 돌아가 아들 민준이의 등교를 챙긴 후 낮에는 평소처럼 요양원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이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저택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오재만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열흘째 되는 아침, 오재만이 처음으로 서연에게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서연의 짧은 대답에도 오재만은 집사를 불러 2잔의 커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는 작은 의식을 갖게 됐어요. 당신은 말이 별로 없군요. 어느 날 아침 오재만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벗은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의 대답에 오재만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요. 내가 그랬죠. 날이 갈수록 오재만은 서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얘기 들어봤나요? 어느 밤 오재만이 갑자기 물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 똑똑한 녀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오재만의 목소리에는 처음 듣는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20년 전 나는 사업 확장에 집중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지훈이는 자라면서 점점 저에게 등을 돌렸죠. 오재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내 방식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난 화가 나서 아들을 내쫓았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서연은 침묵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밤, 오재만은 자신의 첫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만난 여학생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출신인 나를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오재만의 눈에 추억이 어렸어요. 결국 그녀는 더 나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서연은 처음으로 오재만에게 질문했습니다. 후회하세요? 오재만은 잠시 침묵했어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쳤으니 그렇겠죠? 그날 이후로 오재만은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상자를 열듯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사업 초기의 어려움, 성공의 순간들, 배신당한 경험, 후회와 그리움까지. 서연은 대부분 듣기만 했지만 가끔씩 짧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연은 오재만이 깊이 잠든 틈을 타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넓은 저택 안을 조용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1층 서재, 응접실, 다이닝룸, 모든 공간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 복도를 따라 걷던 서연은 우연히 벽에 난 작은 틈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밀자 벽이 열리며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사진들과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젊은 시절의 오재만, 아내와 아들의 사진, 첫사랑이었을 여자의 사진, 구석에는 녹음기와 여러 장의 유언장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을 아들 오지훈에게. 하지만 그 문장 위에는 붉은 펜으로 두꺼운 취소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서연은 녹음기를 발견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오재만의 목소리가 작은 방을 채웠어요. 서연은 급히 녹음을 멈추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서연의 얼굴이 화면에 비치며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유언장은 아직 안 썼어. 조만간 쓸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메시지를 보낸 후 서연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와 오재만의 방문을 열자 오재만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침대 옆자리에 앉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서연의 마음속에 작은 갈등이 일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3장. 이른 아침 윤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오재만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은 음악을 들어볼까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오재만은 오래된 턴테이블을 작동시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방 안을 부드럽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쇼팽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죠. 오재만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신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대학 시절에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재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대학에서 무슨 공부를 했죠? 간호학이었어요. 하지만 졸업하지는 못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재만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지만 오재만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아침마다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클래식, 재즈, 때로는 오재만의 젊은 시절 히트곡까지. 서연은 점점 이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어느 날 아침 박문숙 소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서연이 무심코 답했지만 문숙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도 달라지셨어요. 옛날의 활기를 되찾으신 것 같아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2달째 되는 날, 오재만은 서연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이게 뭔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음악 상자예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거죠. 서연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감사합니다만 받을 수 없어요. 서연이 말했지만 오재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세요. 당신에게 어울려요. 그날 밤 오재만은 잠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생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재만의 목소리가 깊이 가라앉았어요. 평생 성공만을 줬다 보니 정작 내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 같은 사람을 돈으로 곁에 두고 있으니 서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은 행복해요. 오재만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계약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서연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겁니다. 모든 부와 명예보다 중요한 건 그저 함께 있어줄 누군가의 존재라는 걸. 오재만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이건 계약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서연의 손이
오제만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연기인지 진심인지 서연 자신도 혼란스러웠어요. 괜찮아요? 오제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네, 그냥 문득 아들 생각이 나서요. 당신 아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오제만의 부드러운 요청에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올해 11살이에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남편은 민준이가 5살 때 우리를 떠났어요. 빚만 남겨둔 채 오제만은 말없이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저한텐 정말 중요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제만은 서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당신은 좋은 어머니예요.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의자가 아닌 오제만 옆 침대에서.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이 침대에서 잠든 것을 알고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들었네요. 오제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보니 나도 좋더군요. 그 말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건 계약일 뿐이야. 감정을 섞으면 안 돼. 서연은 자신을 다잡았지만 이미 마음속에 무언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오제만은 서연에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으로 두 사람은 넓은 다이닝룸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촛불 아래 오제만의 얼굴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았군요. 오제만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렇네요.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수술 후에는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려고요. 오제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오제만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놀라 일어났어요. 하지만 오제만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약을 좀 가져다 주세요. 침실 서랍에 있어요. 서연은 급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날 밤 서연은 평소보다 더 오제만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과 걱정이 자리 잡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선 안 되는데 서연은 생각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은 계약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사장. 새벽 5시 윤서연은 평소처럼 일어나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오제만의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조용히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회장님? 서연이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여전히 침묵이 이어지자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오제만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오제만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그러나 오제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오제만의 목줄을 확인했지만 맥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 안 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히 비상벨을 눌러 관리인들을 불렀어요. 순식간에 저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망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자연사입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사람인가요? 형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네, 어젯밤 11시쯤 잠드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나요? 저녁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약을 드렸고 괜찮아지신 것 같았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오제만의 죽음은 단순 자연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저택은 갑자기 조문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오제만의 비서가 유족들을 모아 유언장 공개를 알렸어요. 오지훈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45살의 중년 남성 아버지를 닮은 단단한 인상이었죠. 시작하겠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오제만은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모두의 긴장 속에 유언장의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재산의 60%를 아들 오지훈에게 상속한다. 오지훈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둘째, 재산의 10%를 직원복지재단에 기부한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셋째, 재산의 30%를 윤서연에게 남긴다.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오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오지훈이 법률 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유언장은 한 달 전에 작성되었으며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합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면은 혼란스러웠어요. 오제만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와 신문에 오제만의 유언장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유통재벌 오제만 회장 간병인에게 1000억대 유산 남겨. 간병 로맨스인가 사기인가. 2달 만에 1000억을 차지한 불가사의한 여성. 언론은 서연을 간병 로맨스 사기꾼으로 몰아갔어요. 서연의 과거 사진까지 파헤쳐 보도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연락을 끊고 아들 민준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숨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왜 여기로 이사 왔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잠시 조용히 지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서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오제만이 남긴 음악 상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오제만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일까? 다음 날 오지훈의 변호사가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언장 효력 검증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첫 법원 출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연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제만의 마지막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평화롭고 안식한 얼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서연은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제만과 함께했던 시간 동안 몰래 녹음해둔 대화들이 있었어요. 증거를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서연은 녹음기를 들었지만 재생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서연 씨, 저 박문숙입니다. 문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하세요. 오지훈 씨가 당신의 과거를 모두 파헤치고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10년 전 일 기억나시죠?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아시? 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당신을 소개했던 겁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 서연의 마음속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해시태그 오장. 오전 10시 윤서연은 대형 로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오지훈 씨 측에서 당신의 과거를 모두 파헤쳤어요. 특히 10년 전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오해였어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하셔야 합니다만 증거가 부족해요. 변호사의 말에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오후 오지훈이 직접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윤서연 씨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서연은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속이셨나요? 오지훈의 첫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왔습니다. 서연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전 아무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10년 전 부유한 노인에게 접근해 문제가 됐던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서연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진정했어요. 그건 오해였습니다. 오해라고요? 노인의 전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증언이 여럿 있는데도요. 오지훈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놀랍게도 그때 그 노인과 아버지는 오랜 사업 파트너였더군요. 우연일까요? 오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전 그런 사실은 몰랐어요.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말 모든 게 우연이었다고요? 방문요양센터 박문숙 소장, 그녀도 우연히 당신을 소개한 건가요?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테이블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실례합니다. 박문숙이 두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 서연이 놀라서 말했어요. 오지훈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문숙이 오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오지훈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만요. 문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에 대해 모르는 게 있어요. 문숙이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서연 씨가 접근했던 노인, 정태수 회장 기억하시죠? 오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회장님은 당시 심장 발작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서연 씨가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죠. 서연이 놀란 눈으로 문숙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정 회장의 가족들은 서연 씨가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오해했어요. 모든 증거가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실제로 정 회장의 생명을 구했어요. 당신이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지훈 씨. 오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왜 그동안 서연 씨는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모두 그녀에게 불리했으니까요. 문숙의 설명에 오지훈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나요? 오지훈이 마침내 물었어요. 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서연 씨를 선택하신 거죠. 서연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어요. 저도 모르는 얘긴데요. 서연이 문숙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정 회장으로부터 서연 씨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셨죠. 문숙의 말에 서연은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회장님은 당신이 스스로 진실을 말해주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끝내 말하지 않으셨죠. 오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문숙도 서연에게 짧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서연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카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오제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날 밤 서연은 오제만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말, 행동, 눈빛,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계산적이고 냉정하죠.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오제만이 했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는 처음부터 날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다음 날 오지훈의 변호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추가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야 합니다. 서연은 동의했어요. 로펌 사무실에 도착하자 뜻밖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태수 회장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서연 씨. 8순이 넘은 노인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정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제만이 당신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어요. 내가 모든 걸 말해줬죠. 정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가족들의 오해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제만은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 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었던 거죠. 정 회장의 말에 서연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지우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의 굳은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에 담긴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해시태그 6장.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윤서연은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주 동안 언론은 계속해서 그녀를 간병 로맨스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인터넷엔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로 가득했어요. 서연은 전화기를 꺼놓은 채 세상과 단절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얘기를 해요. 아침을 먹던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참자.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서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서연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제만 회장과 윤서연의 마지막 대화 녹음 파일 공개돼 모든 방송에서 그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TV를 켰어요. 화면에는 오제만의 침실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제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윤서연 씨, 내가 당신에게 속고 있단 걸 알아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오제만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처음엔 당신도 계약 때문에 이곳에 왔고, 나도 외로움 때문에 당신을 불렀지요. 우리 둘 다 서로를 이용했던 거예요. 서연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졌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죠. 오제만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사람의 감정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계산으로 시작된 관계에서도 진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죽은 후에 당신에게 재산을 남기겠다는 건 감정을 살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저 당신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지요.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송은 계속됐어요. 이 녹음 파일은 오제만 회장이 사망하기 이틀 전 침실 안에 설치된 녹화 장치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장은 이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으며 사망 후 공개되길 원했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이 녹음 내용이 보도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어요. 로맨스 사기가 아닌 진정한 교감이었나? 재벌 회장의 마지막 인간적 모습 담긴 녹음 공개. 서연은 TV를 끄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 밤 서연은 오제만이 준 음악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서연은 상자 바닥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어요. 당신이 내게 준 시간들 모두 기억합니다. 마이너스 오제만. 서연은 홀로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오지훈입니다. 서연은 놀랐지만 문을 열었어요. 오지훈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고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지훈은 작은 원룸을 둘러보았어요. 아버지 녹음 들으셨나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오지훈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서연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듣고 정태수 회장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니 제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오지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20년 동안 아버지와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않았는데 당신은 단 2달 만에 아버지의 마음을 열었군요.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계약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말이 끊겼어요. 어느 순간부터 진심이 되셨군요. 오지훈이 서연의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홀로 방에 앉아 녹음기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제가 당신을 속인 건 맞아요. 처음엔 정말 돈이 목적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저 함께 있었던 순간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순간 진심이 됐어요. 당신의 손을 잡았을 때 제 마음도 함께 내어준 거였는데. 서연은 흐느끼며 계속 말했어요. 이제와 깨달았어요. 당신이 저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인간다움이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드린 건 위로였다는 걸.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서연의 눈물에 젖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서연은 녹음을 마치고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재만을 향한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해시태그 7장. 법원 앞은 취재진들로 붐볐습니다. 윤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향했어요. 유 원장 효력 분쟁 사건의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내면은 복잡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오지훈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재판 시작합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오지훈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오재만 회장은 생애 마지막 2달 동안 윤서연이라는 간병인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증인으로 나선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 회장은 사망 직전까지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했습니다.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연 측 변호사가 발언했어요. 오재만 회장은 맑은 정신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으며 그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녹음 파일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듯이 회장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여론이 둘로 갈라졌어요. 사기꾼 간병인이 노인을 속였다는 주장과 진정한 교감이 있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오간사 태그 오재만 마이너스 간병인 마이너스 사랑가 트렌드로 떠올랐어요. 세 번째 공판 날 오지훈이 직접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20년간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언장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오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제가 전혀 몰랐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녹음 파일을 들었고 정태수 회장님과도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와 진정한 교감을 나눴다는 것을.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오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취재진들은 급히 법정을 빠져나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지훈 전무, 유언장 철회 포기, 아버지의 선택 존중하겠다. 판사는 다음 공판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오지훈의 변호사가 나섰어요. 저희는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그렇게 유언장 분쟁은 예상보다 빨리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서연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윤서연 씨, 오 회장의 3천억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가요? 정말 오 회장과 사랑에 빠진 건가요? 서연은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오지훈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왜 소송을 취하하셨나요? 서연이 먼저 물었어요. 오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평생 성공과 권력만 쫓았던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그저 인간다운 교감을 원했다는 걸. 서연은 말없이 들었어요. 당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알게 됐고요. 오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진심이었나요?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네, 진심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이해의 순간이 흘렀습니다. 유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지훈이 물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 헤드라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오재만 회장의 간병인, 상속받은 3천억 전액 기부, 윤서연 아이들 심장질환 치료 재단 설립 위해 상속 재산 기부. 언론은 이 예상치 못한 결정에 열광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왜 기부했을까? 간병인과 재벌 회장, 진정한 교감이 있었나? 오지우는 뉴스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와 함께 병원에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부자 된 거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 그 돈은 우리 것이 아니었어. 하지만 내 수술은 문제 없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서연의 전화가 울렸어요. 박문숙이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다 기부한 거예요? 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간호학 공부를 마치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은 마지막으로 오재만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더 이상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조용히 뒤돌아서며 서연은 오재만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어요. 사람의 감정이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계산으로 시작된 관계에서도 진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 남겨진 저택은 어둠 속에 조용히 잠겨갔어요. 해시태그 8장.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심장과 병동. 30대 중반의 한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오민준 님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도 끝 윤서연 교수 명패가 달린 연구실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흰 가운을 입은 서연이 반갑게 아들을 맞았어요. 민준아, 왔구나. 꽃은 웬일이야?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잖아요. 민준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래,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재만의 기일이었어요. 함께 가볼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차를 타고 한적한 묘지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오재만의 묘지 앞에 도착한 서연과 민준. 서연은 처음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제야 왔네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는 꽃다발을 내려놓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저 먼저 내려갈게요. 민준이가 서연에게 시간을 주려는 듯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로 남은 서연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니, 사실은 처음이죠.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제가 받은 돈으로 아이들 심장치료 재단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수술을 받았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저는 간호학 공부를 마치고 교수가 됐어요.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해 미안해요. 당신이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각나요. 녹음된 서연의 목소리가 감정에 차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날 통해 마지막 인간다움을 느꼈어요. 나도 그 덕에 살아있었고요. 묘비 앞에 앉아있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제게 물었던 질문, 기억나요? 진심이었냐고, 네,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아니었지만 마지막엔 정말 진심이었어요. 녹음은 계속됐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요. 녹음이 끝나고 서연은 녹음기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민준이는 건강해졌어요. 의대생이 됐죠. 당신이 알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서연은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오지훈 씨, 당신 아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직원들을 배려하는 회장이 됐대요. 당신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가을 바람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답니다. 서연은 일어서려다 문득 묘비 옆에 작은 음악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녀가 오제만에게 받았던 것과 똑같은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한 상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마이너스 오지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멀리서 민준이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민준의 모습은 든든했어요. 서연은 음악 상자를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묘비에 마지막으로 손을 대며 속삭였어요. 안녕히 계세요, 회장님. 이제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돌아서자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를 향해 걸어가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계산과 진심 사이에서 태어나는 걸까? 민준이에게 다가가자 아들이 따뜻한 미소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가요, 엄마. 민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묘지를 떠나 밝은 햇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는 서서히 뒤로 물러나며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과 오제만의 묘비를 함께 담았어요. 묘비 위에 놓인 음악 상자에서는 여전히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위로 자막이 떠올랐어요. 사랑은 언제나 계산과 진심 사이에서 태어난다.